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이라는 과목에서 8가부터 10과까지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책 160페이지를 펴보세요. 이 책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에 그 1번부터 10번은 한자에 도금 쓰는 건데 1번은 공동작이고요. 공동으로 쓴 작품이란 뜻입니다. 2번은 화소. 화소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의 바탕이란 뜻이에요. 이야기의 바탕. 그래서 만약에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이러면 적강 화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창세 신화죠. 나라를 만들 때 쓰여진 신화, 창세 신화. 4번이 무가, 무당의 노래죠. 무가. 5번이 어희담. 말장난이라는 거, 어이라는 게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비문학의 세계에서 공부하실 때 배우실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 6번이 고수, 북치는 사람이죠. 7번이 속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거 있죠. 8번이 교환창. 교환창이라는 것은 이제 A가 이야기하면 B가 대답을 하는 거죠. 교환한다. 이런 것을 이제 교환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민요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교환창을 하죠. 노래를 부를 때. 그다음에 그 9번이 의시교. 그러니까 노동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의식이죠.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10번이 설화. 신화가 있으면 설화가 있겠죠. 설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9번부터 22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61쪽에 나오는 19번.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서로 좋지 않은 관계. 이게 이제 158쪽을 보세요. 158쪽 19번은 158쪽의 첫 번째 견원지간이라고 나왔죠. 이 견은 개고요. 원은 원숭이에요. 개와 원숭이 사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20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158쪽에 보면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복받친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뭐예요? 비분관계. 비분관계. 이 한자는 여러분이 158쪽에서 찾아서 뭐 쓰셔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21번은 거친 나무 위에서 자고 쓰디쓴 쓸개를 씹어 먹으며 심신을 단련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159쪽에 나오네요. 와신상담. 뗄나무에 누워서 간을 맛본다 이런 이야기죠. 와신상담. 그 여러분 교재 159쪽에 와신상담이라고 나오죠. 누우라 뗄나무 진짜 뗄나무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거기에 누워서 간을 맛본다. 그래서 거친 나무 위에서 자고 쓰디쓴 쓸개를 씹어 먹는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심신을 단련한다는 뜻이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에서는 같은 하늘에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나왔죠? 이건 뭐예요? 어, 그 여러분 교재 158쪽에 2번을 보세요. 158쪽에 나오는 2번을 보면, 자, 그렇게 쓰여져 있죠, 한자. 자, 158쪽에 2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구대천이죠. 불구대천. 불. 안입을 자죠? 그 함께 대천. 이 대라는 건 뭔가를 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구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다. 죽여서 없애야지 할 원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나오고요. 얘기에서 이제 공예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22번이죠. 22번. 22번은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들이 이제 좀 한자들이 막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제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장. 제9장은 여러분 교재로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자, 페이지 180페이지에 나오는 1번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경사자집이죠. 경사자집. 그러니까 이제 경서, 역사서, 그다음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판식이죠. 판식.
판식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판식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걸 이제 판식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을 보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서발이죠, 서발. 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 편집을,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이제 서발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서발. 네, 서식 같은 거, 편지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절구죠. 절구는 이제 우리가 한문 한시에서 배우시겠지만 오원절구와 칠원절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원절구. 칠원절구. 그래서 오원절구는 5개의 글자씩 이렇게 20개가 돼 있는 거. 네, 20개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오원절구고요. 칠원절구는 7개씩이죠. 7개.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개의 글자씩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칠원절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원 절구와 7원 절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5번은 야담이죠, 야담. 어우 야담 이런 것들 유목민의 작품이 있죠. 6번이 우원, 동물 같은 걸 이 우자가 빗대 우자거든요. 빗대어서 쓴 글이라는 거죠. 7번이 뭡니까? 빈공과죠. 빈공과가 이제 외국인을 위한 종합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종합시험. 그래서 최치원 같은 사람이 이 당나라에 가서 최치원 아시죠? 이 빈곤과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빈곤과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시험이라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왔어요. 그러면 그 중국인을 위한 종합시험 빈곤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은 당시풍이죠. 당나라 시의 풍조. 근데 이 당시풍은 이제 뭐 당나라 자체가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이 있는데 되게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당나라시. 근데 송시 같은 경우는 되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이 송시풍입니다. 차이점이 있고요. 자, 9번은 삼당시인이죠. 삼당시인. 자, 삼당시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의 어떤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을 우리가 삼당시인이라고 해요. 삼당시인을 당시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3당 시인에 보면 누가 들어가냐면, 음, 그 3당 시인에 이 백광홍이라는 사람이 3당 시인에 들어갑니다. 3당 시인.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광홍이라든가 또 이경창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의 시의 풍을 모방을 했는데 이들의 시가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삼당 시인이고 이 삼당 시는 세 사람의 이제 내용이 백광훈하고 최경창 이달이죠. 백광훈 그다음에 최경창 그다음에 손곡 이달 이렇게 세 명이죠. 그 이달은 이제 허균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달이라는 사람은 허균의 스승이 손국 이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이 바로 여항이라고 하는 거죠. 10번이 여항. 여항이란 게 이제 마을을 가리켜요. 마을, 거리.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마을 여자고요. 항자는 거리 항자거든요. 그 마을은 이 여항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이는 그 표현이 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쪽에 그 19번부터 보면 물이 지은 닭 가운데 한 마리 학과 같이 뛰어난 사람. 이게 바로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군계일학. 여러 마리 닭 중에서 한 마리 학이라는 거죠. 군계. 무리군자의 닭개자, 그다음에 한일자, 학학자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군계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계일학이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20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재주가 빼어난 사람. 이게 뭐겠어요? 낭중지추죠. 낭중지추. 낭중지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낭중지출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1번은 기둥이나 들보로 쓸만한 인재. 나왔죠? 기둥,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우리가 동량이 된다 이런 말 쓰거든요. 동량, 지체. 자, 179쪽에 첫 번째 한자 나오죠. 동량. 동량이라는 게 기둥이에요. 그다음에 쟤는 제주, 이 지는 이제 뭐뭐의, 또 뭐뭐가 되는 이런 정도 뜻이 되겠네. 기둥이 되는 제주다. 뭐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동량, 지제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22번 제주가 빼어난 사람은 운수가 박히고 명이 짧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인 박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번이 가인 박명이죠.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 가인, 박명, 명이 짧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인, 박명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여러분 교재 10장으로는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204페이지.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04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자,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제 한자에 여기서도 이제 도금을 쓰라는 것이 204페이지에 나와요. 자, 204페이지.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축성이라고 나오죠. 함축성. 1번에 10번에서 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2번이 감각. 감각 기관을 할 때 감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런 감각이고요. 그다음에 3번이 정서. 어떠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정서고 4번이 몰 개성론. 그러니까 개성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그 없애는 걸 이제 몰 개성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바로 음수율이죠. 음수율. 5번이 음수율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를 할 때 음악성 같은 거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음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의 어떤 음악성 같은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6번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인접성이죠. 인접성. 인접한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다는 거죠. 요 인자가 이웃 인자 이웃할 때 접은 이제 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이 7번이 직유죠. 직유는 이제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 이렇게 쓰는 게 직유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 직유법입니다. A는 B와 같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직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역설이죠. 역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역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 찬란한 슬픔, 내봄 이런 게 역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구술문화죠. 구술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10번이 참여시.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인으로 보면 김수영 시인 같은 분을 우리가 참여시라고 합니다. 그 시 속에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을 그 이야기하는 그런 시인이 김수영 시인이라고 있죠. 풀이라는 시로 유명한 그런 시인이 대표적인 그 참여 시인입니다. 이제 서울의 방학동에 가면요, 김수영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그 19번에 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경국지색입니다. 그거는 202쪽에 보면 나오죠. 이 경자가 기울 경자고요. 나라 국자, 그다음에 지는 뭐뭐 하는, 색은 이제 원래 색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인을 가리키겠죠. 여인. 경국지색 할 때 그 색은 여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은 꽃다운 얼굴과 같은 자태라고 나오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꽃다운 얼굴과 같이 단순 호치죠. 단순 호치. 그러니까 단이라는 게 붉을 단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는 입술 순자죠. 그러니까 붉은 입술. 그다음 호는 호치죠. 자, 호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희다는 뜻이 희다. 힐. 치는 이죠. 그러니까 붉은 입술과 하얀 이빨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21번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긴 미인의 눈썹이라고 나왔죠. 초승달처럼. 자, 이게 암이죠, 암이. 암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202쪽에 그 5번에 보면 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초승달 같은 눈썹, 가늘고 길어서 고운 눈썹을 지칭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22번에서는 물고기는 못속에 잠기고 기러기는 땅으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뭡니까? 침어나간이죠. 침어나간.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을 침자고요. 물고기 어자고 떨어질 낙자의 기러기 한. 그러니까 어떤 미인을 보고 그 침어니까 가라앉는다는 거. 못속에 잠기고 기러기가 땅으로 떨어질 정도다. 라는 의미로 써서 진나라의 203페이지에 7번에 한자 나오죠. 허공의 애인 여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넋을 잃은 그 채 이렇게 침어 나간이라고 이렇게 한 데서 유래했고요. 장자 제물론에서 이 말을 인간에게 는 미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미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물고기나 새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5쪽까지 했고 10장,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여러분 교재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226쪽이네. 226쪽에 1번부터 보면 1번은 단편 소설이죠. 1번은 10번까지 짧게 쓴 소설이라는 뜻이겠죠. 2번은 주제. 소설 같은 경우 주제, 구성 문체, 주제가 있겠죠. 어떤 내용을 썼느냐. 세 번째는 개성적 인물. 개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개성적 인물이라는 거. 튀는 인물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복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서울서 내려온 여자아이가 있었죠. 여자아이가 나는 붉은색이 좋아. 나는 보라색이 좋아.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런 말을 쓰죠. 이 보라색이라는 것이 결국 이 소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번이 이제 발단이죠.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쓸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단이고 6번이 대단원. 대단원은 다른 말로 이제 결말이라고 쓸 수 있겠죠. 결말. 자, 7번이 요약하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써머리 한다고 영어로 들어보셨죠? 8번이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작가가 다 아는 거죠. 이게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전지적 시점은 3인칭 소설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번이 논평이고 논평. 10번이 화법이에요. 화법. 이야기를 하는 법.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는 기술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화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7쪽에 19번부터 그 22번까지를 보면 19번 같은 경우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우리 뭐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노래도 있고요. 거기 224쪽에 1번에 나오죠. 한 조각 붉은 마음, 변치 않은 참된 마음, 정몽주의 단신가에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이 진토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진토되어 먼지가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느냐. 이 시대하는 있으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토. 진토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주격 조사가 돼서 요즘 말하면 가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먼지가 됐다는 것이고 20번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써있자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뭔가를 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심전심. 이 이심전심이 이제 이심전심 불림문자 뭐 심심상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마음에서 영어로는 텔레파시라고 이야기하죠. 텔레파시가 통한다. 자, 21번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거죠. 동병상련이죠.
같은 병을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병상련이고요. 22번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생기죠. 견물생심. 견물생심. 사물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욕심, 여기서 이제 마음이지만 욕심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디자이어의 뜻이 되겠죠. 디자이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견물생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이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부분을 이제 보면 뒤쪽입니다. 뒤쪽, 여기 쪽에 뒤쪽 247쪽. 자, 여기도 1번부터 보면 1번이 바로 뭐예요? 환경극이죠. 어떤 이제 환경이라는 것을 주제로 연극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환경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집적 희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죠. 집적이라는 것은 이게 모을 집자거든요. 모을 집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으로 모아지는 거. 233쪽에 보면 집적 희극 나오죠. 희곡, 집적 희곡이죠. 그래서 9번에 인간 행동을 집약된 시공간, 시공간이란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압축된 사건 아래에서 묘사한 희곡이다. 자, 3번은 비극이죠. 비극. 비극. 특히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비극이라는 것을 되게 중시했죠. 시학이라는 책에서. 자, 4번이 신뢰극이죠. 신뢰. 신뢰극은 말 그대로 신뢰에서 어떤 그 뭡니까? 행동 같은 걸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뢰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뢰극. 신뢰의 반대가 신뢰 아니겠습니까? 자, 5번은 뭐겠습니까? 이게 상업극이죠. 상업적인 연극, 상업극이고요. 6번이 소극이죠. 이 소는 웃을 소자거든요. 아주 웃기는 내용의 연극이라는 뜻이겠죠. 7번이 배우.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액터, 남자 배우는 액터고 여자 배우는 액트리스잖아요. 그런 것이고 8번이 관객, 공연을 보는 사람이죠. 9번이 표현주의극. 요 표현주의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뭐 북이라든가 시계 소리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 이걸 표현주의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0번은 교각살우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교각사루가 뭐냐면 이 교가 바로잡을 교자예요. 그러니까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그걸 교각사루라고 하거든요. 교각사루.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칸 태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이제 소를 죽이는 거. 교각사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교재 248쪽에 19번부터 22번까지 보면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칼을 찾는 어리석음.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자, 이게 각주구검이에요. 자, 245쪽에 1번에 나오죠. 배에 새겨서 찾는다는 건데 검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칼 떨어뜨리는 거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배가 끝까지 가서 항구에 도달할 때 밑으로 잠수를 하러 가는 거죠. 잠수하러 간다고 해서 칼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각주 그거. 둘이 다투는 틈을 따 엉뚱한 어부가 이익을 가로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인데 지가 뭐뭐의죠. 그 245쪽에 보면 나오죠. 2번에 어부의 이익. 둘이 다투는 틈을 따서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로챈다.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천하를 병탄하려 하는데 작은 나라인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마찰이 생겨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했다. 이때 연나라 소왕은 소대를 보내 조회왕을 설득하죠. 이때 조개와 항세가 서로 물고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가 햇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조개의 입을 열었는데 그때 항세가 먹으려고 하죠. 그 조개의 속살을. 조개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때 서로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 지나가던 어부가 이익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어부질이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린다. 21번 이게 바로 수주대토죠. 수주대토. 수주대토도 앞에 나와요. 여러분 교재로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245쪽에 3번에 나옵니다. 245쪽에 3번. 자,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린다고 나왔죠? 수가 이게 이제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 주가 그루터기는 이제 나무에 이렇게 밑둥이 잘린 부분 이걸 그루터기라고 하거든요. 대는 기다릴 대자, 기다린다. 토는 토끼죠.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토끼가 막 시속 100km로 달려가지고 이 그루터기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농사는 안 짓고 이런 토끼 없나 기다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22번 정도를 지나치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그래서 246페이지 5번에 나오죠. 과유불급. 5번에 과유. 지나치면 모자 지나칠 과자잖아요. 미칠 급자.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이제 같을 유자니까. 그러니까 지나침 모자란만 못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쓸 때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46페이지 5번에 과유불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자, 266쪽으로 넘어가면 또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죠. 1번은 뭡니까? 1번 효용 비평이라고 나오죠. 효용 비평. 자, 이 효용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그 내용을 찾아보면 효용 비평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그 252쪽에 5번을 보세요. 5번 효용 비평 나오죠. 미적 쾌감이나 감동, 교훈 등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에 초점을 두는 비평이다. 효용 비평. 자, 2번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객관적 비평이죠. 주관적 비평이 반대겠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 수 있고 3번이 내재성.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4번이 구조주의 비평. 이 구조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의해서 비평을 하는 거죠. 내용보다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조주의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에 의해서 뭔가를 비평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주의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을 잡아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하는 거 구조주의 비평. 여러분 교재 253쪽에 16번을 보세요. 문학을 자체로 자족적이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자족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폐쇄적인 체계로 간주해서 작품의 의미보다는 작품의 의미를 산출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는 비평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뭐겠습니까? 5번. 자, 5번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5번. 자, 5번은 일단 여러분이 딱 보니까 뭐겠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충동이라고 해요, 충동. 영어로 인스팅트란 말 쓰죠. 충동이란 말 많이 쓰죠. 6번이 바로 이제 실천 비평이라고 했어요. 실천 비평. 6번이 실천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 비평. 그러니까 뭔가를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천 비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천 비평. 여러분 교재로는 그 앞에 넘겨보세요. 앞에 넘겨보시면 비평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그 252쪽에 2번부터 해가지고 3번에 나오네요. 이론이나 원칙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특정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두는 비평의 지향점이다. 나오고요. 7번이 모방 비평. 뭔가를 모방한다는 뜻이겠죠. 모방 비평. 모방 비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8번의 실천 비평이네요. 6번은 여성 비평. 6번 여성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성의 그런 그 관점 이런 것을 좀 더 이 비평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성 비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여성. 그러니까 254쪽에 23번에 보면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를 부각하거나 여성 억압적 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는 비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9번이 정신분석적 비평. 9번이 이제 정신분석 비평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있죠.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드는 본능적 충동, 에고는 자아, 슈퍼에고는 초자, 도덕적 자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자가 과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과자를 먹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로 가버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뭡니까? 의미. 그다음에 이제 슈퍼에고 초자죠. 그러니까 먹으면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고는 이제 먹고 싶은 욕망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번은 정신분석 비평이고, 10번이 표현 비평이죠, 10번이. 266쪽 10번 표현 비평. 그래서 이제 표현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252쪽 6번에 나오죠. 문학을, 어, 작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서 작가의 감정, 인식, 사유 등이 표현된 방식과 그 성취에 초점을 두는 비평, 그걸 표현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67쪽 에 나오는 19번부터 22번 보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이게 바로 호가 호이죠. 호. 여우가 빌린다. 호위. 호랑이의 위험을. 여우 호자예요. 빌릴 가짜예요. 호는 호랑이 호자죠. 위는 위험할 때 위자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는 건데 264쪽에 1번에 나오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 다른 사람의 권위와 세력을 빌려 위세를 떨친다.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재상 소해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소해율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초나라 선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서 세상이 왜 소해율을 두려워하는지 물었고 강을이라는 신하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리는 여우에 빗대어서 사실은 초나라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유래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이건 뭐예요? 지록이마라고 하죠. 지록이마. 지록이마인데 그 264쪽에 2번에 나오죠. 가리킬 지, 사슴노, 할, 위, 말 맞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꼬집은 표현이고 진나라 시왕이 죽자 환관, 내시죠. 조고는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내세웁니다. 아울러 자기에게 반하는 신하를 색출하기 위해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 한 다음 그 말에 반대하는 신하를 처결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게 뭡니까? 265쪽에 6번에 나오죠. 가정 맹어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라는 게 여러분이 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호랑이보다 사납다. 가혹한 정치가. 가정 맹어호죠. 자, 22번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억지로 백성의 제앗을 빼앗는 그 빼앗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가렴주구. 가렴주구. 좀 한자도 어려운데 자, 265쪽에 5번에 나오죠. 가혹할 가짜고요. 염자는 그 거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 이제 구라는 거는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가렴 추구할 때 이 그 주자는 벨 주자, 목벨 주자. 목을 베어버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가혹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2번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장은 여러분 교재로는
293페이지네요. 자, 293페이지에 나오는 1번 원시 문학, 원시 시대 문학이겠죠, 이거는. 2번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3번 뭡니까? 무조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난이죠. 무신의 난이죠. 4번이 신흥사대부. 조선을 세운 사람을 신흥사 또는 신진사대부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5번이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6번이 임병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임병양난이라고 하죠. 7번이 실학파문화, 8번이 문학사, 문학이 역사라는 뜻이겠죠. 자, 9번이 한문학, 10번이 구밀복검이죠. 입에는 밀이 꿀이 있어요, 꿀. 근데 배에는 검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구밀복검이라는 말 씁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구밀복검.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어, 유식한 소리를 듣죠.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밀복검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로는 294쪽을 보세요. 294쪽. 294쪽. 자, 294쪽에 보면 19번.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거. 겉보기에는 이게 뭐예요? 사이비죠. 사이비 종교. 이렇게 쓰잖아요. 같을 사자거든요. 이는 여기서 그러나, 비는 그릇된다는 뜻이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사이비. 자, 20번은 낯빛은 따르는 듯 하나 내심으로 배반한다. 이게 뭡니까? 면종복배죠. 얼굴은 따르는데 배는 배신한다는 거죠. 면종복배고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양두구육이죠. 양두구 양의 머리니까 양두 개고기니까 구육이죠. 개구자 고기육자입니다. 양. 22번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291쪽에 7번에 나오죠.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 이 구는 개구자거든요. 팽은 삶을 팽자예요.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사구팽 이런 말로 많이 쓰게 됩니다.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아버린다. 토사구팽. 그러니까 그 표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사구팽. 자, 마지막 그 15가를 보시면 314쪽입니다. 314쪽. 314쪽. 1번이 이제 개화 가사죠. 개화기에 쓴 가사를, 개화 가사를 보통 3434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자, 2번이 뭡니까? 태동기, 뭔가 태동한다는 거죠. 태는 이제 태아, 이런 거, 태아가 움직인다. 3번이 주지주의. 그러니까 주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지성을 중시한다는 거, 주지. 지가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주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주정주의겠죠. 감정을 중시한다. 자, 4번이 농민 소설, 농민들을 다루는 소설이죠. 이 농민 소설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1930년대 농민 소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유정의 작품도 농민 소설이 상당히 많죠. 김유정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농민 소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5번이 가족사 소설, 가족 역사. 6번이 실존주의, 실존주의라고 들어보셨죠? 7번이 혁명세대, 8번이 창가, 9번이 도시소설, 10번이
촌철살인.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역사, 실존주의는 이제 뭐랄까요, 그 내가 누구냐, 후에마이의 문제를 다루겠죠. 나는 누구인가를 다루는 문제고, 혁명세대는 혁명과 관련된 그런 세대겠죠. 혁명 세대니까 좀 예전보다 좀 더 개혁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그 세대를 우리가 혁명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창가, 창의 노래, 10번은, 9번은 도시소설,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 10번이 촌철살인이죠. 그러니까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디촌자의 철철자죠. 한마디가 되는 철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촌철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촌철살인,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표현이 바로 이 촌철살인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울리거나 이렇게 쓸 때 그 쓰는 표현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촌철살인. 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15쪽에 나오는 그 19번을 보겠습니다. 315쪽에 나오는 19번. 자, 우리 19번부터 21번까지. 자, 19번. 이름 반드시 순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필귀정이죠. 일은 반드시 돌아간다, 바른 곳으로. 이게 사필귀정이고요.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선한 대로 나아간다. 지난날에 이게 뭐겠어요? 개과천선. 개과천선한다. 그러니까 개는 고친다는 뜻이죠. 허물을 고쳐서 옮길천자죠. 선이라고 하는 거. 선한 곳으로 옮긴다. 자, 원인과 결과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인과 응보죠. 인과 응. 원인과 결과가 응한다. 보답하는 것이. 원인, 가는 결과. 응은 응한다. 보는 보답한다. 자, 22번. 서지를 서로 바꾸, 이게 뭐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 역지사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꿀 역자고요. 이 지자가 중요한데 이 지자는 입장이라는 뜻이 땅이 아니고요. 사는 생각한다. 지는 그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이게 역지사지. 역지사지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그 8가부터 15가까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